한결이가 제 아들이라고요? 무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 자신이 그토록 마음 쓰였던 아이, 한결이가 바로 자신의 친아들이었습니다. 무진은 그대로 무너져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한결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결아. 아저씨? 그 한마디에 무진은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결아, 아저씨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무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 아빠가 지금 갈게. 네.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아빠가 지금 갈게, 한결아. 무진은 그대로 한결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8년이나 늦게 알게 된 자신의 아들. 그런데 대체 누가 무진에게 한결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걸까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규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규림의 친엄마 윤희였습니다. 과연 윤희는 어떻게 한결의 친아빠가 무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은 바로 그 한 통의 전화에서부터였습니다. 지난밤 윤희가 규림에게 건 한 통의 전화였죠. 오랜만이야. 규림아, 연락 못해서 미안해. 어느 날 규림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규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윤희였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엄마가 갑자기 규림을 찾은 것이었죠. 규림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엄마 만나주면 안 되겠니? 규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 곁에 없었던 사람이 엄마였으니까요. 장녀라는 이유로 늘 참아야 했고 동생들을 챙겨야 했고 가족의 무거운 짐까지 당연하다는 듯 짊어져야 했던 규림. 그렇게 엄마가 떠난 뒤에도 규림은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무진과 헤어졌을 때도, 한결을 품에 가진 사실을 알았을 때도, 그리고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말이죠. 그런 엄마가 이제 와서 자신을 만나자고 합니다. 엄마가 기다릴게.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끄는 규림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왜? 안 나가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자꾸만 엄마의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규림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자신에게 전화를 건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두 모녀의 이 만남이 규림뿐 아니라 무진과 한결의 운명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된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몇 년 동안 규림을 외면했던 윤희는 왜 갑자기 딸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윤희의 또 다른 딸 서연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한규림이라는 여자애도 있어. 뭐라고? 그 순간 윤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딸 규림의 아이, 8살 아들 한결.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 윤희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한마디가 마침내 8년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을 터뜨리게 됩니다. 과연 윤희와 규림의 만남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무진은 규림과 한결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다 생각났어. 규림의 입에서 갑자기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 이제 생각났어. 그 말을 끝으로 규림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았죠. 그리고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흑. 처음에는 어떻게든 울음을 삼켜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터진 감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규림은 얼굴을 감싼 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진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규림아. 무진은 규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규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좀 봐. 그토록 그리워했던 목소리. 8년 동안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규림은 순간 무진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나 너무 힘들었다고. 사실은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 없다고. 한결이가 당신 아들이라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규림은 또다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애써 무진의 시선을 피했죠. 신경 쓰지 마요. 한규림. 괜찮아요. 그냥 잠깐 감정이 북받쳐서 그래요. 무진은 그런 규림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 떨리는 어깨, 당장이라도 다시 무너질 것 같은 모습. 무진은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규림을 안아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규림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삶이 있었고 무진은 한결에게도 아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다시 규림에게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이 모자를 흔드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진은 또다시 자신의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래. 무진이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가볼게. 규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규림은 멀어지는 무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8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무진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규림은 8년 동안 후회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보내면 정말 마지막일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무진에게는 새로운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한결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단둘이 마주할 기회조차 없을지 몰랐죠. 규림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용기를 끌어냈습니다. 무진 씨. 무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규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쳐서 미안해. 무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규림은 계속했습니다. 포기해서 미안해. 그제야 무진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규림은 울면서도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어. 규림아.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못했잖아. 규림의 눈물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먼저 도망친 거 맞아.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무진이 가족과 싸우고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규림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끝까지 버틸 자신이 없었어.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포기했어. 규림이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무진의 눈에서도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왜 자신을 떠났는지, 정말 자신을 사랑하기는 했던 건지, 자신만 혼자 그 시간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수없이 묻고 싶었던 질문에 규림이 이제야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나도. 하지만 무진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규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됐어. 규림아. 이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풀린다.
규림은 애써 웃었습니다. 잘 지내, 무진 씨. 그 말이 오히려 무진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서로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두 사람은 동시에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무진에게 한결은 규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딘가에 한결의 친아버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규림에게 다시 다가가면 한 아이의 가정을 흔드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반대로 규림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결의 친아버지가 바로 눈앞의 김무진이라는 사실. 단 한마디면 됐습니다. 한결이 당신 아들이야. 그 말 하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림은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8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이제 와서 무진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무진이 자신을 원망할까 두려웠고 무진의 가족이 다시 한결을 빼앗으려 들까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한결이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규림은 또다시 진실을 삼켰습니다. 무진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잘 지내. 규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진은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규림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멀어지는 무진. 규림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멀어져 가던 무진 역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비밀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줄 결정적인 만남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규림의 엄마 윤희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윤희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 단단히 경고했었죠. 우리 서연이 이제 그만 만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희 집안에 우리 딸은 절대 못 줘. 무진이 뭐라고 설명하려 해도 윤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자신의 딸이 그 집안 때문에 처참하게 상처받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8년 전 규림은 무진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꽃뱀이라는 모욕과 이별뿐이었죠. 그때 규림이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윤희는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연까지 무진을 사랑한다니 윤희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감히 우리 규림이 그렇게 올려놓고 이번에는 서연이까지 올리려고 해? 김무진, 너는 절대 안 돼.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윤희의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직도 기분 안 풀렸어? 내가 무진 오빠 만나는 게 그렇게 싫어? 윤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싫어. 왜?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줄 알아. 하지만 서연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무진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주려 하는데 엄마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죠. 엄마, 제발 한 번만 허락해줘. 허락 못해. 도대체 왜? 윤희가 결국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진이 그 집안이 어떤 집안 같니? 뭐가 어때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집안이 아니야.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무진 오빠를 얼마나 안다고 그래? 그 한마디에 윤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몰라? 서연이 움찔했습니다.
윤희는 금방이라도 규림의 이름을 말할 것처럼 입을 열었다가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규림의 친엄마라는 사실까지 서연에게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진이가 그렇게 사랑한다던 여자도 결국 그 집안에서 꽃뱀 취급당하고 쫓겨났어. 서연은 그제야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챘습니다. 엄마, 혹시 한규림이라는 여자 말하는 거야? 순간 윤희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딸 이름이 서연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걱정하는 것처럼 둘이 다시 잘 될 일도 없어. 윤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애도 있어. 순간 윤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 한규림이라는 여자한테 애가 있다고. 윤희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애가 있다고.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8살짜리 남자애래. 8살. 그 세 글자가 윤희의 가슴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8살? 응. 서연은 오히려 엄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애까지 있는 여자인데 무진 오빠랑 다시 어떻게 되겠어. 하지만 윤희에게는 그 뒤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규림에게 아들이 있다. 그것도 8살. 자신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윤희의 머릿속에 8년 전의 규림이 떠올랐습니다. 무진과 헤어지고 혼자 모든 상처를 견뎌야 했던 딸. 그리고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설마. 윤희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규림이가 그때 아이를 가진 채로 혼자 남았던 거야? 윤희는 더 이상 서연 앞에 있을 자신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윤희의 태도가 자신과 무진의 관계를 끝까지 반대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서연도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죠. 엄마,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윤희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뭘 못 참아?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나 무진 오빠 포기 못해. 서연아, 20년이야, 엄마. 내가 무진 오빠 좋아한 게 20년이 넘었다고.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겨우 오빠가 나한테 마음 열어주려고 하는데 왜 엄마가 막아? 그 남자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 이유가 뭔데? 윤희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진의 집안 때문에 자신의 친딸 규림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조금 전 서연의 입을 통해 규림에게 8살짜리 아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을요. 윤희가 입을 다물자 서연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그리고 그대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캐리어를 펼쳤습니다. 옷을 하나둘 집어넣으며 눈물을 닦았죠. 엄마가 끝까지 이러면 나도 방법 없어.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정우였습니다. 오빠, 나 서연이. 서연아,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무진 오빠네 집 앞이야. 뭐? 문 좀 열어줘. 정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너 설마 가출한 거야? 그냥 문 좀 열어줘. 결국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무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우는 곧바로 무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각 무진은 규림과 헤어진 뒤 멍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규림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로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두 사람은 또다시 돌아섰습니다. 무진은 한결에게 친아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가정을 자신 때문에 흔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무진아, 너 서연이가 가출하면 받아줄 거냐? 무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서연이 지금 내 집에 있어. 무진은 단번에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집에 왔다고? 캐리어까지 들고 왔어. 무진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못 살겠네, 진짜. 결국 무진은 방향을 돌려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예상대로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빠, 일어나. 나 집에 안 가. 일어나. 무진은 더 이상 말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다른 손으로 캐리어를 챙겼죠. 오빠, 나 진짜 엄마랑 못 살아.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집 나오는 건 아니야. 엄마가 우리 절대 안 된대.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널 데려다 줘야지. 무진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가족하고 등지는 건 싫어. 결국 무진은 서연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무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서연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향하는 그곳에서 8년 동안 감춰져 있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요. 한편같은 시각, 윤희는 한적한 카페에 홀로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규림이었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규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10분, 20분을 넘기기 시작했죠. 역시 안 오는 걸까? 그렇게 포기하려던 순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규림이 서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자신의 큰딸. 예전보다 야윈 얼굴을 보는 순간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규림아. 규림 역시 엄마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찾고 싶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미웠습니다. 규림은 애써 표정을 굳히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왜 보자고 했어요? 윤희는 규림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많이 말랐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규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들으니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해요? 규림아, 그렇게 걱정됐으면 오지 그랬어요. 윤희의 입이 굳었습니다. 내가 엄마 필요할 때는 왜 한 번도 안 왔는데? 규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을 때도 그랬잖아.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그 말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늦었어. 윤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규림아. 정말 미안해. 규림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윤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규림아, 왜요? 너 혹시 아이 있니? 순간 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대답 하나로 윤희는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윤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윤희의 머릿속에 오래전 한 통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7년 전에 내가 나한테 전화했던 날, 규림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맞아. 설마 그때 규림이 처음으로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 혼자 애 낳고 너무 힘들었어. 윤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 규림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밤마다 애는 울지,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규림아, 딱 한 번만이라도 엄마한테 안기고 싶었어. 윤희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서연이 아프다고 못 온다고 했잖아. 그건 딸 챙겨야 한다면서. 규림이 서럽게 웃었습니다. 나는 엄마 딸 아니었어? 아니야. 윤희가 결국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규림아. 윤희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규림은 조용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에 윤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윤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작년이니까, 내가 강하니까 다 견딜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는데. 윤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떠올랐습니다. 규림아, 또 뭐가 궁금한데요? 아이 아빠는 누구니? 규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알아서 뭐 하게요? 엄마니까 궁금하지. 이제 와서요?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오래 만났다는 그 남자아이니? 사실 윤희는 아니길 바랐습니다. 자신의 딸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고 떠난 남자의 아이까지 혼자 낳아 키웠다는 것은 너무 잔인했으니까요. 하지만 규림은 엄마 앞에서만큼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엄마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의 엄마. 그리고 어쩌면 지난 8년 동안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진실이었습니다. 규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윤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맞아. 그 남자아이야. 윤희는 그대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규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 아이 아빠잖아. 그러자 규림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제 됐죠? 규림아. 그리고 엄마. 규림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결이는 내 아들이야. 윤희가 규림을 바라봤습니다. 그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한규림 아들이라고. 규림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생각난 듯 다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규영이 곧 결혼해요. 그 결혼 내가 막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규림은 돌아섰습니다. 규림아. 윤희가 불렀지만 규림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홀로 남은 윤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규림은 아이를 낳았고 혼자 엄마가 되었고 이제는 동생의 결혼까지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장녀라는 이유로 평생 집만 지워줬던 딸. 윤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우리 규림이를 너무 오래 혼자 뒀구나. 윤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규림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딸이 자신을 엄마로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미워해도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규림을 지켜야 했습니다. 윤희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낯익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서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대편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김무진. 윤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소중한 딸 규림을 위해 그리고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외손자 한결을 위해 윤희가 결국 8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을 터뜨리게 되는데요. 과연 무진은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도 다시 돌아섰던 무진과 규림은 한결을 통해
다시 한번 서로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 뒤 무진은 서연의 캐리어를 직접 끌고 윤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윤희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잔뜩 굳은 얼굴이었고 무진 역시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진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서연의 캐리어를 내려놓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이 놀라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하지만 무진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조금 전 규림과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서 미안해. 포기해서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진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규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 마음으로 서연을 계속 만나는 것은 서연에게도 못할 짓이었습니다. 서연이와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빠.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진은 다시 한번 윤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윤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말이었습니다. 서연과 헤어져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막상 무진이 너무나 쉽게 포기하겠다고 말하자 오히려 화가 치밀었습니다. 조금 전 만났던 규림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8년 동안 홀로 키우면서도 아직 그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던 자신의 딸.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차갑게 웃었습니다. 참 쉽네. 무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게 너한테는 그렇게 쉬운 거니? 어머니. 만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윤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반대하면 놓아버리고. 무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윤희는 이미 서연에게 하는 말인지 규림을 대신해서 하는 말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 하나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무슨 사랑을 한다고 그래. 엄마, 왜 그래? 서연이 말렸지만 윤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무진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제가 서연이에게 상처 준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지금 서연이 하나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무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머릿속에 규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애 낳고 너무 힘들었어. 무서웠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리고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8살 외손자 한결. 윤희는 결국 감정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 아들 하나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 내가 뭘 알겠니? 순간 거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윤희 역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진이 윤희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방금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윤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아들이라니요?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무슨 소리야? 서연까지 당황해 물었습니다. 윤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규림에게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이 나서서 밝힐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앞에 무진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요. 윤희는 눈물을 닦고 무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진아, 내가 그 꽃뱀 엄마야. 무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내 집안에서 꽃뱀이라고
손가락질했다던 한규림. 윤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규림이 내 친딸이라고. 무진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결이가 내 아들이라고.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하나 못 알아보니?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한꺼번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결을 만났던 순간, 이상하리만큼 낯설지 않았던 아이, 자신을 빤히 바라보던 눈,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해졌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던 말,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 아니에요? 그때는 웃어넘겼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결의 나이, 규림과 헤어진 시기, 규림이 한결의 아빠 이야기를 할 때마다 피하던 이유, 무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결이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들이라고요? 윤희는 대답 대신 울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무진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상에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8살이나 된 아들이.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규림은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규림이가 혼자. 무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망보다 미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규림에게도 무엇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란 한결에게도 말입니다. 무진은 울면서 윤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윤희 역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무진 역시 정말 몰랐다는 것을요. 알면서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진은 눈물을 닦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가봐야겠습니다.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렸습니다. 2번, 3번, 여보세요? 한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진은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저씨가 듣는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처음으로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결아, 아저씨? 그 한마디에 무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저씨, 8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무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응, 결아. 목소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아저씨가. 무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 밖에 내보았습니다. 아니. 한결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무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무진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지금 갈게. 전화기 너머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결아, 거기 있어. 무진은 눈물을 닦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왜 그래요? 아빠가 가서 다 말해줄게. 무진은 그대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8년이나 늦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걸었을 때도, 처음 말을 했을 때도, 아팠던 날에도, 유치원에 처음 갔던 날에도 무진은 곁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은 다시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까지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무진은 뛰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결아, 미안해. 아빠가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고.
누가 반대하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한결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그리고 규림 역시 이번에는 혼자 울게 두지 않겠다고. 무진은 한결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을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8년이나 늦게 찾은 자신의 가족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8년 만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무진. 이제야 한결이 왜 그렇게 낯설지 않았는지, 왜 자꾸만 마음이 쓰였는지 모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한결아, 아빠가 지금 갈게. 무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란 한결에게,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며 모든 아픔을 견뎌온 규림에게 이제라도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규림은 무진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결은 그토록 기다렸던 무진을 진짜 아빠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무진이 가족의 반대에도 물러서지 않고 규림과 한결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어쩌면 한결이가 8년 동안 엇갈렸던 무진과 규림을 다시 이어주는 마지막 퍼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진과 규림이 이제 그만 아파하고 한결과 함께 진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 가족 응원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과연 세 사람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